공정인대 속담에는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안성시장은 경성보다 두 개가 더 많다. 두 가지가 더 많다라는 거는 두 개가 뭐가 더 많을까라는 것보다 경성보다 그만큼 다양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정도로 안성이 시장이 아주 번성을 했어요. 시장이 번성을 하다 보니 뭐 수요 공급 다 맞아 떨어지고 이래서 잘 손재주 좋고 뭐 사람 많이 모이고 해서 결국 그 안성 맞춤이라는 속담을 탄생을 합니다. 그건 다 아시죠? 안성 맞춤이라는 속담이 왜 나왔을까? 그거는 유기를 잘 만들어서래. 아이고 안성시장은 노포를 잘 만들어서 안성 맞춤이라는 속담이 나온 거야 라는 것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은 제가 밑에 유기 있는 곳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2층 다 이렇게 둘러보셨잖아요.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 미륵시장이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륵이 또 뭐 산속에 이렇게 마을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경건한 곳에 모셔놓은 것이 아니라 이 미륵이 바로 내 집 옆에 있는 거예요. 마을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아양동 할매 미륵 하면 아양동 아파트 단지가 밖에 있는데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죠. 그 바로 옆에 미륵이 있고 뭐 대동리 미륵 또 저 죽산 뭐 무슨 미륵 해가지고 쌍미륵 해가지고 궁예 미륵 해서 안성은 이 미륵이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도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륵 신앙에 미륵에 그 불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일부러 그냥 미륵만 보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냥 그 미륵은 도를 이렇게 붙이는 형상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원을 할 수 있는 같은 무슨 뭐 장군의 모습 뭐 이런 걸로 해놓은 건데 그거를 깊숙이 생각하는 분들은 그게 재밌는데 이렇게 보면 보통인데 이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성의 특이사항은 그 미륵 신앙이 많이 퍼져 있었겠다. 근데 이거를 두 가지 설로 정리가 됩니다. 그 아까 고대에 말씀드렸죠. 안성은 삼국의 각주장이었다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안성이 참 좋은 땅이었나 봐요. 서로 가지려고 그랬던 거 보면 그랬는데 여기를 살고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민들은 아마 마음이 불안했겠죠. 뭐 지배를 받는 나라가 자꾸 바뀌면 그래서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설과 또 하나는 백제 땅이었을 때 기간이 가장 길었었습니다. 안성. 그래서 백제 땅이었던 그 기간이 길어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사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 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에서는 왜 유기를 잘 만들었는지 밑에 유기는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향수를 오히려 많이 불러일으키셨겠네요.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자라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만 해도 조금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자, 이분들의 모습이 그 옛날 그 조선시대부터 그 시장이 번성했던 안성 땅에서 그 안성 맞춤이라는 속담을 탄생시킨 바로 그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유명한 입은 그 장인들의 모습인데요. 저쪽 그 안성에서는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쪽에서 들어오시면서 그 유기의 종류 보셨죠? 근데 이제 유기 뭘로 만드는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어서 저쪽부터 이렇게 모시고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이게 여러분이어서 그러니까 유기는 구리에다가 주석을 합금시키는 경우, 아연을 합금시키는 경우, 니켈을 합금시키는 경우에 따라서 백동, 청동, 황동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근데 안상 맞춤 유기는 여기 구리에다가 주석을 합금시킨 겁니다. 그래서 구리가 78%, 그 다음에
주석이 22% 이렇게 요 비율로 합금을 시켰을 때 가장 빛깔이 아름답고 무르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은 이런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성의 녹두릇은 주석을 합금시킨 것. 그리고 구리가 안성이 많이 나나요?라고 광산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시는 없습니다. 안성에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데서 가지고 들어온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방자육이, 주물육이, 반방자육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아까 저쪽에서 보셨겠죠? 그 울퉁불퉁한 거 방자육이, 그 다음에 매끈한 거 주물육이, 그 다음에 반방자육이는 주물로 떠서 한 번 더 두들겨준 거, 모양을 입구를 오그라뜨려 준다던가 예쁘게 이렇게 다듬는 한 게 반방자육입니다. 그런데 그 방자육이는 그게 식기 전에 아니면 너무 물른 상태도 안 되고 해서 사람들이 한 10명, 11명이 꼭 조가 이루어져야지만 방자유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들겨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는 방자유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안성에서는 방자유기와 주물유기 다 만들었지만 조선 후기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방자유기는 정주, 납청, 그러니까 북한의 정주, 납청 지방에서 방자유기가 끝까지 남았고, 그러니까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 납청에서는 북배기를 따라잡을 수 없고, 경기도 안성에서는 납청의 방자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북배기라는 건 주물, 그러니까 센 물을 부어서 만든 걸 북배기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따라잡을 수 없다 해서 결국 조선 후기에 와서는 자연스럽게 지역적 분업이 됩니다. 그래서 방자유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정주 납청 지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물유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안성으로 오기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지역적 분업이 됐고요. 그래서 안성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주물유기를 이분들이 잘 만들었냐면, 이 주물유기를 만들 때는 흙 보이시죠? 저게 그겁니다. 기포. 그러니까 허연 뻘흙을 햇빛에 잘 말려서 층에 고기를 친 다음에 다시 소금물을 부어서 쑥을 넣어서 덮음집을 만드는 겁니다. 암덮음집, 쑥 덮음집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생물을 부어서 떠내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매끄러운 흙이 필요했는데 바로 안성은 서해안이 가까워요. 그렇지만 안성은 지금도 있지만 예전에는 서해안물이 아양동. 그런데 그 아양동이 옛날 명칭으로는 아롱기라고 그래요. 노인들은 아롱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아롱게라고 그러시거든요. 거기가 왜 아롱게냐면 안성천물하고 서해안 바닷물이 만나는 부분이어서 거기는 늘 안개가 자주 꼈답니다. 그래서 아롱게 했던 그런 거 보면 바로 옛날에는 서해안물이 안성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뻘흙을 구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었던 겁니다. 바로 옆에 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저기 보면 저기 나무 장작 숯불 저게 송탄인데 송탄 소나무 숲. 그러니까 안성에는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소나무였고요. 지금도 소나무 많지 예전엔 더 많았겠죠. 소나무가 많았고. 자, 그러니까 몇 가지죠. 시장이 발달했죠. 좀 장인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백도가 있죠. 그 다음에 송탄이 흔하지.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안성에서는 결국 주물유기를 잘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 그 기록 의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744년 해경봉 씨와 사도세자 가래 때 안성의 김관홍이와 김태강이를 차출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궁궐에서 일이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 기록에 그러니까 사도세자와 해경봉 씨 결혼식 때 이런 사람들이 불려간다라는 그런 기록이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옵니다. 또 순원 왕후 장례식 때 안성에 그때는 굉장히 명단이 많습니다. 안성에 그 유기를 만드는 유장들을 누구가 다 불려드렸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안성의 이 유기를 만드는 장인들은 늘 궁궐에서 무슨 급한 일이 있거나 필요로 하는 일이 있으면 많이 불려갔었다는 거죠. 그만큼 인정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안성맞춤이라는 속담은 그냥 유기만 잘 만들어서일까가 아니라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궁궐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속담이 나온 데에는 다 아까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 또 만드는 종류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졌지만 다 만든 제품, 다 만든 완성품을 가지고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우리 흔히 보는 놋주발, 놋대접 저거는 똑같은 모양의 그릇을 여러 개 많이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시장에다가 다 내놓고 똑같은 그릇들을 많이 쌓아놓고 그냥 일반 서민들이 가서 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릇을 갖다가 장례기라고 했습니다. 장례기. 그러니까 모습을 지금으로 말하면 기성품이에요. 기성품. 그리고 저 상차림을 차려놓은 저 상차림을 보면 저건 궁궐에서 임금님이 조상에게 제사를 올릴 때의 상차림 모습인데 저 상차림의 저 그릇들을 갖다가는 모춤, 또 그 위에 마침, 또 시읒받침이 들어간 마침, 지금의 지읒받침이 들어간 맞춤으로 이제 우리 고어에서 현대어로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저 상차림이 맞춤입니다. 그러니까 궁궐에 계신 분들이나 하양의 4대 부가의 부인들이 안성시장의 이분들한테 나는 이런 그릇, 이런 모양, 이런 크기, 이런 것이 필요하니 나는 이렇게 만들어 주라라고 주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크기가 다 각색이죠, 여러 가지. 그러면 그거를 이분들이 잘 만들어서 가서 드립니다. 납품을 하는 거죠. 드리면 그때 나오는 말들이 그러니까 불평 다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 불평불만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성맞춤이다 하는 말은 결국 한양의 4대 부가나 궁궐에 계신 분들이 저 후기를 분들에게 맞춰주고 나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 말의 맞춤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안성맞춤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넓게 확대되어서 의미가 이제 쓰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 그리고 어떤 일을 막 하다가 어려운 일이 딱 닥쳤는데 그 일을 탁 넘어가서 확실하게 이거는 딱 왔다고 했을 때도 맞춤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는 뭘로 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도 기사도 정발도 하나같이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경제 분위기가 이해가 되죠. 이럴 때 안성맞춤이 잘 맞아떨어지는데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떨어지면 안성맞춤이다라는 말씀을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저 궁궐이나 사대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잘 맞춰서 그때부터 나온 말이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전에도 썼고 지금도 쓰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안성 맞춤이라는 이 속담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요거까지만 확실하게 알고 가셔도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안성에는 아까 좀 이따 칠장사 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칠장사에 숨겨진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지금 칠장사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 풍경 좋아요. 그래서 이런 천년 고찰이 세 군데나 있고 이런저런 자랑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으시니까 제가 차에 타서 할 수도 없고 저 박물관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칠장사에 가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요. 그 칠장사에 관한 또 여기 기획 전시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 한 번씩만 둘러보시고 거기에서도 재미있는 해설을 많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드리면서 안성은 바로 들꽃 같은 곳입니다 라는 것 하나하나 조용조용 이렇게 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성 여행 잘 하시고 편안하게 올라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작고하셨어요. 작고하셨고 그분이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셨는데 안성 맞춤 6.15 그런데 작고하셨지만 그 아드님이 기술 전수를 해서
상황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만들고 있고 요즘은 그 혼수로 그러니까 어르신 그 배타스로 좀 요즘도 세댁들이 그거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제비 그 손주들 돌제비 그릇으로 선물하고 그릇이 만만하게 거지 값이 만만치는 않는데 요즘 그렇게 활성화되고 여기서 또 하나 기분 좋은 소식은 제가 이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젊은 그 남자들이 저희 서울에서 내려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 주문을 하면 많이 생산할 수 있냐? 이렇게 한다 공장에서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왜 요즘 기분 좋잖아요. 한류 또는 케이팝 이게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막 빵빵 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대장금이나 이 사극이나 뭐 영화 우리 한국 영화를 팔면 그냥 영화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녹그릇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가 너네 나라 가면 지금도 살 수 있는 거니? 라고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류가 우리의 것들 이런 거 알리기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이거에서도 정말 꽤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